다음 질문은 제가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바로는 그 관계성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바뀌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 뭐 구박받는 롤의 친구가 있는가 하면 뭔가 리더 역할의 친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각자의 정해진 롤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좀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닌데 나는 예전에 덤벙거려서 뭐 계속 구박받던 그런 내가 아닌데 나는 바뀌었는데 왜 아직도 이들은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지?"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해야 할까? 불편함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번 정해진 관계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있죠. 저도 사람은 사람 사이는 그대로면은 관계는 그 관계성은 그러니까 관계성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 사이는 그대로인데. 근데 사람 사이는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갖게 되는 상황이 바뀌면 관계성이 바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둘이 친구잖아요. 네. 근데 둘이 친구일 때 이 관계성은 안 바뀌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윤 씨가 성공하고 영재 씨가 개망했는데 그래도 친구로서의 관계 이건 안 변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재윤 씨네 오빠의 신우이가 되면 바로 바뀌지. 아. 어, 그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부모님이거나 누구 앞에서는 야 영실아 이러긴 어렵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어떤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다면 이 관계를 바꾸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건 사람을 바꿔 갈아껴야 되니까 상황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무슨 대표를 맡는다든지 어떤 직책을 맡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은 뭐 돈을 번다든지 사회적으로 더 출세를 한다든지 뭐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황을 계속 바꿔야지. 사람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내가 안 바뀐 상황 속에서 사람만 계속 갈아 끼면은 처음엔 어색하니까 그게 좀 달라져도 또 다시 그 상황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영실은 자꾸 날 무시해. 그러니까 쟤는 나랑 친하니까 옛날부터 아니까 날 무시하는구나. 그럼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겠다. 만났는데 내가 나랑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이 사람 딱 봤을 때도 얘 이런 애구나.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예.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게 그건 롤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바뀌는 것도 실은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대 때 만난 친구야. 하지만 지금 20대가 되고 30대를 될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는 내가 의도치 않아도 바뀌어요. 우리는 그냥 학생이었는데 너는 아니, 아니, 디자인을 하고 아니. 나는 뭐 음악을 하고 너는 공부를 하면 이 상황적인 면에서 누군가는 취업을 하고 누군 이게 계속 이게 엎치락뒤치락 계속 하는 상황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바꾸지 않고 있는 건 내가 거기서 편안함을 일반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바꾸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불편하지만 그게 그래도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편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깨는 게 내가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었는데 그때 저는 뭔가 약간 항상 뭐 구박받는 롤이라던가 쟤는 또 저러네 뭐 이런 롤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너무 불편했음에도 혹시 내가 이거를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친구들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뭔가 불편해지거나 할까 봐 말을 좀 아꼈었거든요. 어쨌든 고등학생이었는데 말하자면 디테일해졌으니까 말하자면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20대가 됐잖아요. 그럼 이 사이 시간들이 있어서 분명 그 미묘함을 서로가 다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관계성이 그냥 익숙한 거지. 여기서 누구 하나가 여기서 이제 돌을 던지면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도 다시 잠잠해져요. 다시 처음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팡 하고 퍼지지만 결국 다시 잔잔해지잖아요. 이거는 그 사이에서 계속 조율을 해갈 문제이지 그 롤이 계속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자는 예를 들어서 10대 때도 똥팔이었으면 40대도 똥팔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무턱대고 나가면 야이 똥파리 새끼야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확 바뀌냐면 똥파리가 내 상사가 되면 확실히 바뀌어. 근데 그게 약간 친구들 관계에서는 그래서 좀 그게 바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친구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서는 뭐 어떻게 전환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형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맞았어 동생이. 근데 컸는데도 그냥 동생으로만 있으면 동생이 아무리 성공해도 형한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형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동생이 만들어버리게 되면 동생이 그때부터 역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우리 생각이 좀 다른데 이게 남자 여자 남녀의 차이일 수도 사이는 있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지금 내가 김영균 신부님을 만난 지가 20년 정도 됐거든요. 20년 됐는데 그때도 그 모양이었고
지금도 그 모양이야. 비방. 아니, 그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닌데, 왜냐면 근데 김영균 신부님이, 물론 그런 취급을 받는 게 편할 수도 있어. 그 사람 성향 자체가.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걸 싫다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걸 한 적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동기들도 예전에 그런 사람, 취급 받았던 사람도 다른 역할을 받게 됐을 때는 달라지긴 해요, 확실히 대접이. 기본 베이스는 깔려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남녀의 차이일 수는 있을 수 아니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답이 있잖아요. 그 의도를 가지고 액션을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웃풋이 달라졌다는 거죠. 아니, 내재된 건 그러니까 달랐지만. 상황을, 그러니까 아웃풋을 취하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달라지면 존중해주게 된다고. 근데 김영균 신부님은 그 상황을 달라지게 만든 게 지금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원하지. 아니, 하지만 본인이, 선생님이 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본인이 더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왜냐면은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막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반에서 김영균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 나가는 순서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주임 신부 나가라.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싫대요. 자기는 주임 신부 나가기 싫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주임 신부 나가면 또 와서 놀릴 거잖아. 네.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놀린다고 하더라도 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본인이 시도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엔 재윤 씨도 그 시도라는 게, 야, 싫어!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밑받침이 뭐가 깔려있어야지. 깔려있으면서 싫어라고 했을 때, 아, 얘가 달라졌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전 이 모든 말씀이 자꾸 본인은 부정하시지만 스스로 원하지 않아요. 그 김영희 신부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스스로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실은 요괴 동기 사이에서만이지 일반 뭐 신자들 사이에서 존경도 받고 되게 이렇게 섬세하고 잘 챙겨주고 먹을 거 사는 거 되게 베푸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이미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의 캐릭터를 좋아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분은 그 롤이 그냥 익숙한 거예요. 또는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게 정말 싫거나. 근데 그 롤이 익숙하면은 불만이 없잖아요. 불만이 있었으면 진짜 얘기를 했겠지. 아니, 그러니까 거기 사람 빼고 재윤 씨는 그 롤이 익숙해지는 게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이 역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그래 괜찮았어. 이 사이엔 괜찮은데 이제 역치에 다다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인데 그게 지금 신부님 잘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저도 경험이 당연히 있겠죠. 뭐 저도 찌질이었을 때가 있었을 거고 지금 하고 있는 롤까지 오는 과정도 진짜? 여러 가지 이 롤이 있잖아요. 찌질일 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싸가지가 대체적으로 없었겠지. 신부님 말에도 좀 그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게 제 롤이나 직함이 바뀌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 나라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나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일부러 정리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불편한 사람은 떨어져 나갈 거고 이 관계를 내가 죽을 때까지 꼭 무조건 유지하겠다라는 건 세상에 없단 말이죠.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어느 순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액션을 취해도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넘어야 될 산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이거를 취하게 되는 이유는 내 역치가 다다랐을 때 이 가치보다 이 가치가 우선되면 이제 바뀌죠. 예. 그 전까지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내 거를 눌렀다면 이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이 관계보단 내가 나를 챙기는 게 더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세상의 삶은 다 우선순위인 거고 그 우선순위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의 처음 시작부터가 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내 롤이 바뀌던 상황이 바뀌던 그런 건 다 아무리 없더라도 우리 관계가 만약에 그때의 그 관계와 그 롤과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똑같다 하더라도 바꿀 수는 있죠. 내가 원하면. 하지만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무엇이 더 가치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느냐,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두 분 다 공이 내가 나의 어떤 뭐 실력 아니면은 뭐 나의 뭐 인격 뭐 이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은 안 된다. 그건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꾸거나 뭐 상황을 바꾸거나 뭘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안 하면. 네,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얘기하자면 제 그 중간에 얘기하셨던 거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내가 뭘 취하든 나는 괜찮다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모습이 여기서 찌질이어도 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그냥 놀림받는 롤이어도 나는 그냥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한 번 들은 데서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내 롤에 대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이 모습에 관해서 하루 실수도 하는 거랑 여기 관계 안에서 내가 좀 찌질한 포인트를 갖는 거랑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이거 있어요.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꼭 살려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영균 신부님은 실명을 해도 돼요. 김영균 신부님은 뭐랄까 각광받고 싶어해. 본인이. 여기 더 있어요. 더 각광받고 싶은 거. 그래서 놀림을 받더라도 내가 중심이 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되게 어떤 사람은 놀림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사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성격이 좋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 뭐랄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약간 개그맨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남은 웃겨서 개그맨이 아니라 내 자신이 희화화되더라도 사람들이 웃으면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베푸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김효신 만나면 모두가 놀리거든요. 우리 동기들이. 누가 있든지와 상관없이 그래도 좋아해. 관심 받는 포인트를 잘했었지. 여기는 본인의 이제 뛰어난 그 뭐 화술과 난 뛰어나지. 목소리 큼과 이거에 주목받는 거라면 그분은 놀림 받으면서 왜 신부님도 뭐라 하세요. 이러한 포인트에서도 관심을 받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 그러한 게 자기의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그러니까 재윤 씨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포인트가 좀 다른 걸 수도 있지만 김영균 신부님은 그거를 자기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똥파리 했을 때 싫으면 야 똥파리라고 부르지 마. 근데 똥파리라고 안 부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자꾸 그걸로만 다툼이 되는 것보다는 똥파리 했을 때 그냥 넌 떠들어라 씨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안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그러한 놀림이라든지 뭐 그런 캐릭터의 역할을 했을 때 어렸을 땐 당연히 뭐 안 좋아도 말 못했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약간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신부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어쨌든 뭔가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약간 되돌아보면은 그때 제가 약간 저를 좀 모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더 약간 발끈하거나 나 그런 말 듣는 게 싫어라고 생각이 들거나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서야 뭐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래 나한텐 그런 면도 있지. 하지만 나는 다른 면도 있지. 더 좋은 면도 있지.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네. 뭐 지금은 그죠? 네, 지금은 그때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과거에 나는 이미 뭐 어쩔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거지만 과거에 느꼈던 내 감정은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감정이 내가 너무 속상했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때의 나로 돌아간다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때 저에게요? 그때의 나로 돌아가서 이 장소의 그때의 그 최재윤에게.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너는 원래 그러잖아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근데 나 그거 말고도 뭐 다른 거 잘하는 것도 있고 잘하기도 야 네가 뭐 잘해? 뭘 잘해? 너 사람 하나도 없잖아. 네가 뭘 하나. 너무 좋다. 네가 뭘 알아? 이거 너무 좋다. 근데 말하면서 방금 약간 목소리가 너무 떨렸어요. 느껴졌어요. 그죠? 지금 말해도 충분히 그때의 감정이 상쇄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가 뭘 알아? 너도 어리고 너도 몰랐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너도 찌질이었는데 너 뭔데 나한테 지금 찌질이라고 해? 그때 나의 울려요. 안 울어요. 하지만 눈물은 있어.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때의 감정이 해소가 안 돼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 관계에서 뭔가 끝맺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의 감정이 끝나야 지금 나는 혼자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 관계가 10년을 봤든 20년을 봤던 그때의 감정이 해소가 안 되니까 여기 계속 남아있어. 그렇지. 근데 이거를 털고 나는 이 관계에서 다시 시작할 거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털어지지가 않고 나의 그 찌질했던 그 장면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서로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 했을 때 그들도 미성숙하게 받아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도 이제 다 성인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받아친다면 그 사람 덜 잘한 거지. 그때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때의 감정을 해소를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로서 그냥 바로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뭔가의 어디에 관계가 오래됐던 새로 만나던 그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내 마음이 어떤지를 바라보는 게 어쩌면 더 1번이지 않을까. 물론 결과는 아웃풋은 항상 행동으로 나온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내면을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김영규 신부님 별명은 똥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어. 안 돼! 공개하지 마! 그러지 마! 공개하지 마! 난 김영규 신부 집중 싶어! 안 돼! 지켜줘! 하지 마! 안 돼! 안 돼! 그래, 자, 마이크 꺼요, 삐! 어그로 끌어, 어그로. 김영렬 신부님의 별명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김영규 신부님이요? 근데 종합받는 거 좋아하셔서 좋아하실 수도 있어. 꼭 내야 돼. 김영렬 여러분, 힌트는 세 글자예요. 힌트는 생선입니다. 뭔가 상품, 태그 해주세요, 태그. 태그. 해요. 김영렬 신부 해요. 스테파노 아니, 근데 그분 되게 멋있는데 키도 크고 경찰 하신단 말이야, 지금. 옛날에는 멋있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망가졌다. 귀여우세요. 의장대였어요. 홀리가지 않으세요? 맞아요. 놀랬잖아요. 옛날에 경찰 의장대였어요. 오. 자, 끝. 삐.